자, 이렇게 해서 중앙여고 수학, 영어,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청주고등학교 출제 경향 및 대비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송프로 선생님. 네. 청주고등학교 영어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중앙여고로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청주고는 예. 명문고등학교이긴 한데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청주고는 전통적으로 그 내신이 청주시내 그 고등학교의 전반적으로 보면 내신이 좀 쉬운 편에 속하는 학교예요. 내신이 조금 난이도가 쉽다. 네. 그러니까 학교는 명문이나 네. 난이도는 쉽습니다. 뭐 청주고 까는 거예요 지금? 아니, 까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대비법이잖아요. 학교는 명문이나 난이도는 아니, 낮다. 저는 뉘앙스가. 아 그렇군요. 팩트입니다. 팩트로. 네, 청구는 명문이잖아요. 그럼 팩트고 난이도도 팩트입니다. 네. 쉽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팩트와 팩트를 연결하는 네. 접속사가 네. 그 접속사 때문에 뉘앙스가 죄송합니다. 달라지잖아요. 이게.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청주고는 명문이죠. 네. 그리고 난이도는 쉽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게 난이도가 높지. 청주고 그 선생님들이 보시면 빡세게 요거 편집해 주세요. 네, 편집해 주세요. 야, 니네들 저 중에 송프론가 뭔가 하는 그 원장님 있는 학원 가면 니네 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고등학교 2학년 제자가 정규일진인데. 중요한 부분은 네.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실수를 하나라도 하게 되면 이거는 네. 뭐 등급에서 쭉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우면 사실은 상위권 학생들이 더 유리한 시험이고요. 그렇죠. 난이도가 쉬우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불리하죠. 있어요. 예, 까딱 잘못하면 그냥 밑으로 쭉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일단 출제 경향하고 출제 경향은 말씀해 이제 주시죠. 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난이도가 좀 쉽다라고 분류하는 학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시험 범위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교과서 2개 더하고 네. 또 직전 3월 모의고사에서만 출제를 한 교과서하고 직접 모의고사. 이렇게 내는 학교들이 대체로 좀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낼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내긴 내도요. 지문에 대한 대비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60개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와 지문을 30개만 준비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죠. 준비 기간부터 또 준비의 어떤 노력 정도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범위도 작을 뿐 아니라 모의고사 지문 부분도 범위도 작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를 예를 들어서 3개년도를 내면 지문 수가 벌써 3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학습에 대한 부담이 좀 적고요. 네. 그리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오해는 하지 마실 게 올해는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제까지의 네. 어떤 기출을 분석으로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 느낌인데 어렵게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제 비중, 네. 출제 비중은 거의 반반입니다. 거의죠.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52%, 그러니까 총 25문항 중에서 그러니까 25문항도 문항수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교과서에서 13문항으로 52%, 또 모의고사에서 12문항으로 48%가 거의 뭐 13개, 12개면 뭐 거의 반반이죠. 전문용어로 똔똔이네요. 똔똔이. 똔똔이. 예. 삐까삐까? 객관식하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만약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네. 전통적으로 대체로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과서를 더 많이 내요. 네, 그러니까 반반을 내거나 네. 교과서를 더 많이 내는데 어려운 학교일수록 교과서에서 덜 내는 거죠. 근데 평균적인 학교라든가 좀 난이도가 쉬운 학교들은 네. 거의 대부분 교과서가 주관식에서는 출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청주고도 작년도 보니까 서술형이 총 5문제 나왔는데 네. 그 중에 서술형이 4문제 나왔어요. 교과서에서만.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만. 그러니까 서술형이 5문제가 나왔는데 교과서에서 4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대부분은 그냥 서술형은 교과서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쉽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이 더 많이 나오면 더 어려울 수 있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네. 거고. 예. 교과서는
또 학교에서 교과서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진도를 안 빼주는 학교가 안 대부분이에요. 빼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요. 어법이. 네. 그 작년 기준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어법 또는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법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 유형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예, 어법이 이제 문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완벽하게 정리한 친구라면 어떤 그 처음 보는 문장을 활용해서 어법 문제를 내더라도 네. 응용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법적인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조금만 이렇게 변형돼도 좀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그 선생님들은 어법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하세요. 네. 그러니까 다른 문제 유형을 갖고 변별력을 갖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네. 어법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가지려고 네. 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 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은 어법 문제를 담아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중학교 때 문법을 확실하게 해놔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사실은 이제 문법 공부를 할 시간이 충분치 않지만 네. 그 어법은 사실 수능 어법을 기반으로 내거든요. 네. 근데 어법 문제는 그 하나의 로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로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출제 하나의 어떤 그런 딱 틀이 있다라는 틀이 거죠. 있어요. 네. 딱 그 주어진 틀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주어진 틀만 좀 익혀놓으면 예를 들어서 문법이 공부해야 될 게 100이다 네. 라고 했을 때는 고등학교에서는 어법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릴 정도로 공부를 하더라도요. 네. 이제 전체 문법의 한 30%, 40%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히 어법을 안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어법 출제에 어떤 로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어떤 이 문제를 출제하는 거에 대한 왁구가 딱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시간이 괜찮으면 1, 2분 정도 안에 정리해 드릴까요? 네. 네. 네, 요거는 이제 영업 기밀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문법책을 이제 일반 문법책 있잖아요. 네. 중학교 문법책을 딱 목차를 펼치면 네. 그 보통 우리가 16개 단원으로 보통 많이 그 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단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사랑 관련된 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동사랑 관련된 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의 형식이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가. 그럼 두 번째는 시제. 시제. 예, 시제. 그 다음에 태는 이제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조동사.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도 사실 동사의 형태를 활용하는 거라서 얘도 동사 쪽으로 많이 분류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가장 많은 단원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동사고요. 동사 파트. 그리고 준동사라고 해서 동사가 왜 변형되잖아요. 그렇죠. 형태가. 그래서 투부정사, 뭐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동명사 이렇게 네. 이 파트를 이제 저희는 준동사라 부르는데 네. 그러면 총 단원이 벌써 8개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절반이죠. 네. 그리고 또 수일치라는 파트가 또 있어요. 이것도 동사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시제일치, 그러니까 시제인데 시제죠. 그건 참 시제고. 그래서 다른 병렬 구조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동사 파트 말고도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 전체 문법책의 비율을 100이라고 했을 때 동사를 활용해서 나오는 문법이 60%입니다. 거의 뭐 반 이상을 다 차지하는 거네. 네. 동사 네. 파트에서. 근데 공교롭게 그 수능에서는 이 동사를 활용하는 어법 문제가 정확하게 60%가 출제가 돼요. 수능에서는 네. 동사를 활용한 문제가 네. 60%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체계 구성과 그럼 거의 네. 영어는 그냥 동사에서 결정이 쇼가 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문법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워낙에 다양한 변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사 하나를 가지고도 수십 가지 형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어떤 기본기 네. 이걸 확실하게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좀 다져 놓는 게 더 낫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설령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좀 소홀히 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중간고사 기간 때 이렇게 단기간에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 때를 이용해서
적어도 문법 체계 그 동사랑 관련된 파트 그 부분만이라도 좀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면 네. 그러면 2학기 때 대반전이 있을 수 있겠죠. 2학기 대반전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제 박정어학원으로 가서 우리 송프로 선생님의 강의를 또 네, 그렇죠. 꼭 제 강의를 안 들어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앙여고 영어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 대해서 우리 전국 1타급 영어 강사이신 우리 송프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네, 그다음 청주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 출제 경향 및 내신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우리 청주고등학교 수학 네. 출제 경향 및 내신 대비법 말씀해 주시죠. 네. 청주고등학교 수학 내신은 아까 우리 송프로님께서는 영어는 좀 쉽게 나온다고 했는데 네. 수학은 또 그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어. 네. 수학은 좀 어렵게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단원은 이제 다른 학교하고 같게 다항식부터 2차 함수까지 단원은 똑같은데 출제 범위는 일단- 다항식에서 2차 함수까지. 네, 청주고등학교는 또 부교재가 청주고등학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교재가 없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교과서 이외에 외부에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오히려 부교재가 있으면 부교재와 교과서에서 낼 텐데 그렇죠. 부교재가 없다는 거는 교과서 이외의 것도 내겠다라는 게 그게 암묵적으로 좀 사인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문제는 똑같이 아까 중앙여고 같이 18문제가 출제됐는데 네. 여기도 객관식이 14개, 주관식이 4개. 네. 그건 똑같고 여기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거의 뭐 4개 정도가 나왔는데 아까 중앙여고는 2개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뭐 7, 8개였다면 여기는 18개 중에서 12개 정도가 2개 이상의 개념이나 성질을 이용해서 또 단원도 2단원 이상 2단원 정도에서 같이 동시에 내용을 알고 문제를 접근해야지 풀 수 있는 유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겠네요. 왜냐면 또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면 또 풀어나가는데 그렇죠. 그 시간 안에 이제 내가 풀 수 기세에서 있나. 밀리잖아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그렇죠. 생기고. 그러니까 아까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개념 A와 B 개념 2개 이상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8개 정도라고 하면 청주고등학교는 문제 수는 18문제 똑같은데 그 중에 12문제가 네. 개념과 개념을 알아야 되고 또 단원과 단원 간의 믹싱 문제가 연관성.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는 난이도가 한 C 정도가 됐는데 수학은 반대로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지도하는 학생이 이제 청주고등학교에 뭐 말 그대로 상위권 학생인데 다른 거는 다 좋은 등급을 맞았는데 수학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깊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런 네. 영향이 좀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아니면 고등학교 와서 그냥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문제와 문제가 믹싱이 되고 단원과 단원이 서로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또 12문제가 나오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그거 푼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은 거의 검산할 시간이 없다라는 게 그래서 미리 준비할 때 네. 내가 그 45분 안에 요 문제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필요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도 왜 시간 제고서 연습하잖아요. 네. 수학은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여기에서도 네,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셨었죠. 2시간 정도는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라. 왜냐면 이제 수학은 모의고사가 100분이니까 네. 그 훈련을 함으로써 그 문제 풀어나가는 이제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내신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네.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 부분이
2개 이상의 단원과 기본 개념, 성질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18문제 중에 12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좀 더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 단원에 나오는 그 성질이라든가 네. 그 원리라든가 개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면 그 형태를 같이 연계를 시켜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단 뭐 기본 공식이라든가 개념을 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암기식이라도 꼭 이렇게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네. 거기에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 실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제 올드한 공부법. 근데 올드한 공부법이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통, 정통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기본 개념, 기본 원리, 기본 성질. 네. 이거에 충실하게 올드하게 공부를 해야만 청주고등학교처럼 단원과 단원, 개념과 개념 간의 믹스 문제도 잘 풀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줄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면 그냥 풀다가 한 페이지를 다 했는데 정답이 안 나와. 나중에는 그냥 찍어. 그렇게 풀었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문제에서 멘탈이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여담인데 수학은 1번 문제가 어려우면 그 시험은 애들이 다 망쳐요. 왜냐면 당연히 모든 뭐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풀 때 맨 앞장은 쉽다라는 기본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에서 딱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검은 건 뭐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되면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딱 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1번부터 18번까지 계속 넘어가는 네. 경우가 생겨요. 1번도 넘겨, 2번도 넘겨. 그 넘기다 보면 이제 넘길 게 없어. 혼자. 그럼 이제 종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학은 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학에 대한 또 부모님들의 기대치들도 많아가지고 네. 수학 시험 볼 때 심적으로 많이 중압감을 갖고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다시 풀어보면 뭐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러면 뭐 시험은 그게 아니니까 네. 조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갖고 하나하나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멘탈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항상 강조하는 말 중에 제가 기세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1번에서 빵 풀리고 2번 축축축 나가는 부분처럼 그런 어떤 기세 싸움. 그러니까 이런 기세 싸움이란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연습을 할 때도 실전처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오늘은 곧 다가올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수학 영어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와 청주고등학교 중간고사 출제 경향 및 내신 대비법에 대해 토크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중앙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사이다와 같은 시원한 해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수달 원장님, 송프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이다 토크 2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